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올해 62이에요. 결혼한 지 37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노릇 한다고 고생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이명희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88살이셨어요. 젊은 시절 남편 없이 혼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죠. 강남의 땅 여러 필지의 아파트까지 재산이 상당했어요. 미선아, 내가 이 나이까지 산 이유가 있어. 어머님이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 재산을 제대로 정리해 놔야 한다고. 너랑 기호, 재우까지 모두 공평하게 말이야. 어머님은 항상 공평함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평생 시댁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서 더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해서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입원하신 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우선 남편 기호 씨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 병문 안도 제대로 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병원에 나타나더라고요. 미선아, 어머니 상태가 어때?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호 씨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묘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의 비서 박선주 씨도 자주 오셨어요. 선주 씨는 어머님과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 처음엔 비서였지만 나중엔 거의 가족 같은 사이가 되셨죠. 미선 씨, 어머님이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비서인 선주 씨에게 그런 일을 맡기시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어요. 기호 씨는 회사 일이 있다며 오후에 잠깐씩만 왔죠. 미선아, 고생이 많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37년이구나. 네, 시간이 정말 빨라요. 어머님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미선아, 내가 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알지? 어머님,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기호는 사업만 신경 쓰느라 집안일엔 관심도 없었잖아. 사실이었어요. 기호 씨는 평생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집안 재산 관리, 세금 문제,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뭘 준비하셨어요? 어머님이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선주에게 줘. 내가 떠나면 이걸 열어보라고 해. 이게 뭔가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거니까 잘 간수해둬. 그 봉투가 뭔지 궁금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식도 흐려지시고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주 씨가 오실 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해지셨어요. 선주야, 내 말 잘 들어. 네, 어머님.
내가 없어도 미선이 잘 보살펴줘. 약속해. 걱정하지 마세요. 선주 씨와 어머님이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복도로 나가라는 신호를 받았죠. 복도에서 기다리는데 기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도 가물가물하시고. 그래? 내가 좀 들어가 볼게. 기호 씨가 병실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급한 전화가 왔다며 곧 나오더라고요. 미선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야겠어. 이런 때에 회사 일이 뭐가 그리 급해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기호 씨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신데 회사 일을 우선시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새벽 2시경이었죠. 저 혼자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미선아. 네, 어머님.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기호 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조문객들이 사위가 어디 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장례식인데 전화를 그렇게 자주 받아도 돼요? 회사 일이 급해서. 이해해줘. 하지만 기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더 이상한 건 새벽에 일어나서 전화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새벽 3시쯤 깼어요. 옆에 기호 씨가 없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기호 씨가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려는데 기호 씨가 저를 봤어요. 깼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새벽에 무슨 회사 일이 있어요? 해외 거래처 때문에. 시차가 있잖아.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기호 씨 회사는 국내 위주였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병원비를 정산하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보호자분이 어제 오셔서 다 정산하고 가셨는데요. 네? 저는 어제 안 왔는데요. 남편분이라고 하시던데요. 한기호 씨요. 기호 씨가 저 몰래 병원비를 정산했다니요. 왜 굳이 혼자 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병원비 정산 다녀왔어요. 아, 그래. 네가 바쁜 것 같아서 내가 다녀왔어. 얼마나 나왔어요? 그냥 적당히 나왔어. 적당이라니요? 정확한 금액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호 씨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기호 씨는 평소에 집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엔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여보, 뭐 하세요? 회사 서류 좀 정리하고 있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보니 기호 씨가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책상에 펼쳐져 있었어요. 어느 날은 기호 씨가 저 몰래 은행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차에서 은행 봉투가 나왔거든요. 여보, 은행 다녀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무슨 일로요? 그냥 대출 관련해서. 대출이라니요?
우리 집이 대출 받을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 재산도 있고 기호씨 회사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이상했던 건 기호씨가 갑자기 어머님 집에 자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이 살던 집은 강남에 있는 큰 집이었어요. 평소에는 연애 한두 번 가던 기호씨가 요즘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집에 뭘 하러 그렇게 자주 가세요? 정리할 게 많잖아.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하지만 정작 저보고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가면 슬퍼할 것 같아서. 내가 혼자 다녀올게. 이상했어요. 평생 어머님 모시는 일을 다 제가 했는데 갑자기 혼자 하겠다고 하다니요. 어느 날 저도 몰래 따라가 봤어요. 기호 씨가 어머님 집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집 앞에서 지켜보니 기호 씨가 서재에 있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책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뭘 찾는 걸까요? 1시간 정도 있다가 기호 씨가 나왔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숨어서 기호 씨가 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서류를 가져온 얘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기호 씨가 잠든 후에 서재를 살펴봤어요. 새로 가져온 서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숨겨둔 것 같았죠. 다음 날 기호 씨가 또 새벽에 전화했어요. 이번엔 살짝 문을 열고 들어봤습니다. 네, 서류는 구했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요? 알겠습니다. 누구와 만나려는 걸까요? 그리고 서류는 또 뭔가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기호 씨가 제 몰래 뭔가 중요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재산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기호 씨 그리고 아들 재우까지. 변호사 선생님도 오셨죠. 박선주 씨가 어머님이 맡기신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선주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명희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이 어떤 뜻을 남기셨을지 궁금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명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강남구 소재 부동산 일체를 한기호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 일체를 한기호에게 상속한다. 셋째, 기타 모든 재산을 한기호에게 상속한다. 변호사 선생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재산이 기호 씨에게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평생 강조하셨던 공평한 분배는 어떻게 된 거죠? 재우가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는 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기호 씨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호 씨는 놀란 척하면서도 뭔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기호씨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진짜 놀란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이렇게 유언하셨을까요? 미선아,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해? 기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선주 씨를 쳐다봤어요. 선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선주 씨, 어머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어머님께서 맡기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선주 씨의 대답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상속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평생 시댁을 위해 헌신한 제가 한 푼도 못 받는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기호 씨에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몰랐어요? 뭘? 어머님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신다는 걸요. 당연히 몰랐지. 나도 깜짝 놀랐어. 하지만 기호 씨 표정은 전혀 놀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머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미선아, 내가 너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알지?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런 말씀을 하신 어머님이 정말 저를 제외하고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재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어제 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평생 하신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항상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는데. 재우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엄마, 혹시 할머니한테서 다른 얘기 들은 거 없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어머님이 주신 작은 봉투 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 저는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선주 씨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어제 깜빡했네. 재우가 봉투를 살펴봤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어머님이 중요한 거라고만 하셨어. 엄마,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안 돼. 어머님이 선주 씨에게 주라고 하셨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진짜 유언장과 관련된 게 아닐까요? 다음 날 박선주 씨에게 연락했어요. 선주 씨, 어머님이 주신 봉투가 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선주 씨가 오기로 1시간, 저는 계속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선주 씨가 도착했을 때 기호 씨도 마침 집에 있었어요. 선주 씨, 어서 오세요. 기호 씨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죠. 어머님이 이걸 선주 씨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봉투를 건네자 선주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죠? 저도 몰라요. 어머님이 중요한 거라고만 하셨어요. 선주 씨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망설이더라고요.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어머님이 선주 씨에게 주라고 하신 거니까. 선주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선주 씨가 쪽지를 읽는데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물어봤지만 선주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쪽지를 주머니에 넣어 버리더라고요. 선주 씨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는데 왜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기호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선주 씨, 유 원장 관련해서 혹시 다른 서류 같은 건 없나요? 다른 서류요? 어머니가 생전에 다른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은 없을까요? 기호 씨의 질문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다른 유언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선주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공개한 게 전부예요. 하지만 선주 씨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선주 씨 정말 확실해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뭔가 더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기호 씨가 더 추궁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몇 번 수정하신 적은 없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가 평소에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하셨는데 유언장 내용과 달라서요. 선주 씨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의 최종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선주 씨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주 씨, 혹시 어머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다른 말씀이요? 유언장과 다른 내용으로요. 선주 씨가 잠깐 주춤했어요. 그리고 기호 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님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호 씨가 계속 추궁했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요? 기호 씨 너무 자세히 묻지 마세요. 선주 씨도 힘드실 텐데. 제가 말리자 기호 씨가 그제서야 그만뒀어요. 선주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할 일이 많아서요. 선주 씨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연락드릴게요. 선주 씨가 나간 후 기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선주 씨 반응이 좀 어색했어. 기호 씨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선주 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재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박선주 씨 만났어요? 응, 어머님이 주신 봉투를 전해줬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가 있었는데 선주 씨가 안 보여줬어.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 이상하네요. 할머니가 왜 그런 걸 따로 주셨을까요? 재우도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재우야, 너는 변호사니까 유 원장에 대해서 잘 알잖아. 어제 유 원장이 정말 유효한 거야?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요. 하지만 뭐? 할머니의 평소 성향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박선주 씨 반응도 이상하고. 재우 말이 맞았어요.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어떻게? 유언장 작성 과정을 확인해 보려고요. 언제 어디서 작성했는지, 증인은 누구였는지. 재우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변호사니까 이런 일에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호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재우야,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아빠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인데 자꾸 의심하면 안 되지. 기호 씨가 왜 재우의 조사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여보, 재우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미선아,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기호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유언을 의심한다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결국 기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어머님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평생 미선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유지됐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선주 씨가 받은 쪽지도 궁금했고 기호 씨의 이상한 행동들도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기호 씨가 숨겨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 기호 씨 서재부터 뒤져봤습니다. 평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니까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는데 맨 아래 서랍에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왜 자물쇠를 걸어뒀지? 평소에는 자물쇠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상했어요. 자물쇠를 열 방법을 생각해 보니 기호 씨가 항상 들고 다니는 열쇠 뭉치가 생각났어요. 기회를 봐서 열쇠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기호 씨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재빨리 기호 씨 바지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러 개 중에 작은 열쇠가 있더라고요. 서랍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빚 독촉장이었어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온 것들이었죠. 이게 뭐야? 총 빚이 10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빚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실패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기호 씨가 몰래 투자했던 사업이 모두 망한 것 같았죠. 언제 이런 사업을 했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호 씨가 위험한 투자를 계속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발견한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박선주 씨와 기호 씨 사이의 차용증이었거든요. 선주 씨가 기호 씨한테 돈을 빌렸네.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엄청 높았어요. 거의 사채 수준이더라고요. 차용증 날짜를 보니 작년이었어요. 그리고 상환 기한이 이번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주 씨가 협조할 수밖에 없었구나. 선주 씨가 말했던 약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기호 씨와 어떤 사람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있더라고요.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기호 씨, 유언장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주 씨도 협조하고 있고. 확실해? 나중에 문제 되면 곤란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 유산 정리가 끝나면 바로 드릴게요. 기호 씨가 누군가와 유언장 조작을 공모했다는 증거였어요.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연락처를 확인해 보니 투자회사 대표더라고요. 아마 기호 씨가 빚진 곳 중 하나인 것 같았어요. 더 뒤져보니 어머님의 원래 유언장 사본도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구나. 내용을 보니 정말 공평하게 나눠져 있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기호 씨에게, 나머지 절반은 저에게 주는 내용이었죠. 어머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언장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기호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 미선이가 도와줄 것. 어머님이 기호 씨 사업 실패를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거였죠. 하지만 기호 씨는 이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의 메모였어요. 기호가 나를 속이고 있다. 빚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사치를 부리며 도박을 했다. 도박이라니요? 기호 씨가 도박을 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미선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원래 유언장대로 하겠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호 씨가 강요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된 거였죠.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기호 씨의 계획서였어요. 유산 처리 후 해외 도피 계획. 기호 씨가 유산을 받은 후에 해외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워뒀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3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급하게 모든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원래 서류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아뒀어요. 기호 씨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재우에게 즉시 전화했어요. 재우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정말요? 뭘 찾으셨어요? 모든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재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원래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사기 고발도 해야 하고요. 아빠를 고발한다는 거야? 엄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유언장 조작, 상속, 사기거든요. 재우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조심하세요. 아빠가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알겠어. 내일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할게요. 그날 밤 기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여보, 저녁 드세요. 응, 고마워. 기호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걸 말이에요. 식사하는 기호 씨를 보니 정말 낯설었어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야? 뭔가 바빠 보여서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기호 씨가 자는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뜻을 찾아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재우 사무실로 갔어요. 엄마, 어제 찾으신 증거들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충분해요. 유언장 조작, 상속, 사기의 결정적 증거들이에요. 재우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우선 원래 유언장이 있으니까 진짜 어머님 뜻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그리고 아빠가 선주 씨를 협박한 증거, 투자회사와 공모한 증거까지 다 있어요. 빚 문제는 어떻게 돼? 아빠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업 실패가 아니라 도박 빚이었거든요. 도박 빚이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님을 속여서 유산을 가로채려 한 거죠. 재우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동시에 사기죄로 고발도 하고요.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할까? 아마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뒀어요. 재우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준비를 했어? 검찰에 미리 연락해 놨어요. 오늘 오후에 아빠를 소환할 예정이에요. 벌써요? 네, 증거가 확실하니까 빨리 처리될 거예요. 그때 재우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재우입니다. 네? 벌써요? 알겠습니다. 재우가 전화를 끊고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뭔데? 아빠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했대요. 거액을요? 네,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5억을 뽑았다고 해요. 5억이라니? 어머님 재산을 벌써 빼돌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상속 절차가 완료됐나 봐요. 아빠가 서둘러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다 가져간 거야? 일부만요. 전체 재산은 아직 정리 중이니까.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재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기호씨 회사에 전화하는 것 같았죠? 아, 네. 한기호 대표님 계신가요? 오늘 안 나오셨다고요?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알겠습니다. 재우가 전화를 끊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어제부터 회사에 안 나갔대요. 그럼 도망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집에도 안 들어왔죠? 생각해보니 기호 씨가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새벽에 나간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일찍 나갔어? 역시 그렇군요. 재우가 급하게 검찰에 전화했어요. 네, 한기호 씨가 도주한 것 같습니다. 네, 거액을 인출하고 잠적했어요. 공항 출입국 확인 부탁드려요. 한참 통화하더니 재우가 말했어요. 다행히 아직 출국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찾고 있대요. 곧 연락 올 거예요. 저는 기호 씨가 정말 도망간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니. 엄마 속상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재우야,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재우가 제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엄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엄마, 이런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재우 말이 맞았어요. 기호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죠. 몇 시간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기호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모텔에 숨어 있었는데 해외 도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체포했습니다. 곧 조사받을 예정이에요. 기호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웠거든요. 엄마,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재판에 제가 나가야 해요? 네, 피해자 증인으로 나가셔야 해요.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기호 씨와 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본 기호 씨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도박 빚 때문에 어머님을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호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 그런데 점점 빚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도박을 한 거예요? 한 번만 따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기호 씨의 변명을 듣고 있으니 한심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내가 실망할까 봐. 속이는 게 더 실망스러워요. 미선아, 용서해줘. 용서는 어머님께 빌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기호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검찰 조사 결과 기호 씨의 범죄가 생각보다 심각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어머님 계좌에서 몇 번이나 돈을 빼낸 것 같아요. 몇 번이나요? 네, 어머님이 병원에 계실 때부터 조금씩 빼냈대요. 어머님 모르게요? 네, 병원비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도박 빚을 갚는데 썼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도 돈을 훔쳤다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구나. 맞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선주 씨에게 비밀 메모를 주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주신 비밀 메모를 다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연결됐어요. 진실을 찾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재우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도 속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요? 네, 투자 사기를 여러 번 저질렀대요. 언제부터요? 몇 년 전부터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기호 씨가 몇 년 동안 사기를 쳐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집 돈도? 네,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다 써버렸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기호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낯설었어요. 지금부터 한기호 씨의 유언장 조작 및 상속 사기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검사님이 기호 씨의 범죄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막모의 유언장을 조작하여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또한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기호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증언대에 섰을 때 떨렸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37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얼마 전에 증거를 발견하고 알게 됐어요. 어떤 기분이셨나요? 충격적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제우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할머니의 원래 유언장에는 공평한 분배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강요하여 유언장을 바꾸게 했습니다. 박선주 씨도 증언했어요. 기호 씨가 제 약점을 이용해서 협조하도록 강요했어요. 어머님의 진짜 뜻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고 기호 씨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어요. 특히 아내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거든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한기호는 유언장 조작 및 상속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 배상금 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징역 3년이라니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재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머님의 진짜 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돼요. 그럼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되는 거네. 네,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돼요. 저는 울컥했어요. 드디어 어머님의 진짜 뜻을 찾아드린 거였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박선주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선 씨, 정말 죄송해요. 선주 씨, 괜찮아요.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재우와 함께 어머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진실을 밝혀냈어요.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될 거예요. 어머님 사진을 보니까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드디어 어머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더 큰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이었죠. 어머님의 진짜 유언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재판이었어요. 엄마,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재우가 저를 격려해 줬어요. 떨리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겨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친척들, 어머님과 친하셨던 분들까지 왔더라고요. 모두 어머님의 진실을 지켜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판사님이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이명희 여사의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님이 먼저 입증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언장 조작 사건입니다. 고인의 진짜 의사와 완전히 다른 유언장이 조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어머님의 원래 유언장을 제출했어요. 이것이 고인이 작년에
직접 작성하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자필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원래 유언장의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유언장에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정미선 씨가 평생 헌신한 것을 인정하여 절반을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싶었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고인이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즉시 대응했어요. 고인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강요받은 것입니다. 한기호 씨가 거짓말로 고인을 속였습니다. 그때 박선주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호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진실을 찾아달라고 하셨어요. 선주 씨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은 자신의 진짜 뜻이 왜곡되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밀 메모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선주 씨가 어머님의 메모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다. 미선이에게 미안하다. 원래 유언장대로 하라. 어머님의 마지막 뜻이 법정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상대방 변호사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우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했어요. 할머니는 평생 공평함을 추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불공평한 유언을 하실 리 없습니다. 진짜 유언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의 진술이 끝나고 판사님이 휴정을 선언했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에 판결하겠습니다. 그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척들이 저에게 와서 격려해 줬어요. 미선아,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신우이 기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선아, 고마워. 어머니 뜻을 지켜줘서. 1시간 후 다시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본 결과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기호 명의로 된 유언장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이명희 여사가 작년에 작성한 원래 유언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끝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겼어요, 엄마. 정말 이겼어요. 재우가 저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머님의 진짜 뜻이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미선 씨,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해냈어요.
어머님의 진짜 뜻을 지켜냈어요. 어머님 사진이 더욱 밝게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재판에서 승리한 후 기호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유 원장 조작 외에도 다른 사기 혐의들이 계속 드러났거든요. 엄마 아빠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어요. 재우가 신문을 보여줬어요. 부동산 재벌 며느리 유 원장 조작 사건. 남편이 시어머니 유산 가로채려다 발각. 기사 제목들을 보니 부끄러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 일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기사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제 편이었어요. 평생 시어머니 모셨는데 당연한 결과다. 남편이 정말 나쁜 놈이네.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다.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니 힘이 났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기호 씨가 다른 투자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몇 년 전부터 투자 사기를 계속 해왔대요. 몇 년 전부터요? 네, 피해자가 수십 명이나 돼요. 수십 명의 피해자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 사실은 허울뿐이었대요. 기호 씨의 회사가 허울뿐이었다니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아빠가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정말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전문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시작했어요. 기호 씨의 과거 행적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수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기호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기를 쳐왔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니요? 그럼 저에 대한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내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진심으로 살아오신 건 진짜예요. 재우가 위로해줬지만 허탈했어요. 37년 결혼 생활이 모두 속임수였다니. 기호 씨의 추가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투자 사기 혐의였죠. 피해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어요. 한기호 씨가 확실한 투자라고 속여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이 교육비까지 투자했는데 모두 사라졌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기호 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니. 기호 씨는 법정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도 없는 것 같았죠. 피고인 한기호는 투자 사기 혐의로 추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총 징역 8년형이 확정됩니다. 징역 8년이라니 정말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또한 피해 배상금 총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20억이라는 거액의 배상금까지. 기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기호 씨와 마지막으로 면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요? 나도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점점 커져서 작은 거짓말이요? 37년이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기호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용서해줘, 미선아. 용서는 피해자들에게 빌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호 씨와 할 말이 없었어요. 면회실을 나오면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어머님의 유산 정리가 완료됐어요. 어머님의 뜻대로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됐죠. 강남 땅과 아파트의 절반, 그리고 예금의 절반을 제가 받게 됐어요. 총액으로 치면 15억 원 정도였어요. 엄마, 이제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으시겠어요? 응, 어머님 덕분이야.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어머님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구나. 어머님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모든 걸 용서해 주신 것 같았어요. 재우와 함께 어머님이 살던 집을 정리했어요. 엄마,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아니야, 너무 큰 집이야. 작은 집으로 이사할 거야. 큰 집은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의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선이가 우리 집안을 지켜줬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다. 내가 떠나도 미선이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구나 싶었거든요. 박선주 씨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미선 씨, 저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일을요? 노인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센터를 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노인분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걸. 선주 씨의 센터가 성공하길 바랐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재산으로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할머니 뜻을 기리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어떤 재단이요? 사기 피해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이야. 재우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해 줬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명희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요.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에게 법률 지원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머님과 친하셨던 분들, 재판을 응원해 주신 분들까지. 미선 씨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어머님이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개소식에서 제가 인사 말을 했어요. 이 재단은 제 시어머니 이명희 어머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추구하셨던 정의와 공평함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재단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제 남편이 그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훔쳐갈 줄이야.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도 있었죠. 법률 지원을 받아서 재산을 되찾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올 때마다 뿌듯했어요. 미선 씨 덕분에 제 돈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고 재단 1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100여 명의 노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미선 씨 정말 대단해요. 재우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어머님이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님 영정 앞에 앉아서 근황 보고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어머님 사진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새로운 집 거실에는 어머님 사진과 함께 재단 설립 기념패가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올바르게 살겠어요. 37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낸 것, 어머님의 뜻을 지켜낸 것.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명의 어머님의 진짜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며느리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살아가겠어요. 그것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명희 재단과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